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세상엔 여러 연쇄살인마들이 있지만 최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 이 미국 역사상 공식적인 최초의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61년 5월 16일 미국 뉴햄프셔주 길먼턴 내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감리교도였으며 해당 지역 내 최초의 영국 이주민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3남 1녀 중 첫째였던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또 자라서는 한층 영악해졌으며 외모는 미남형에 말솜씨도 놀랄 만큼 좋았습니다. 허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학교 친구들은 그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그를 괴롭혀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 좋아했던 그는 많은 시간들을 혼자 보냈으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보단 나이가 조금 많은 톰이라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톰은 함께 버려진 집을 탐험하던 중 톰이 2층 계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던 것이었죠. 그는 톰의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충분히 톰의 등을 잡을 수 있는 위치였으나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가까이서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에겐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날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에 질려버린 불리들이 다음과 같은 작당을 모의했습니다. 야, 우리 동네 의사가 사용하는 사무실 알지? 그 사무실 빌 때 그놈을 거기로 데려가자. 거기 그 해골 바가지 같은 거 세워져 있잖아. 그거. 골격 모형도? 그래 그거. 어때? 그놈이 몇 초 만에 오줌을 지리는지 우리 내기할까? 그렇게 불리들은 그를 동네 한 의사의 개인 사무실로 끌고 가서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골격 모형도의 해골을 그의 얼굴과 맞닿도록 강제로 몰아붙인다든지 골격 모형도의 손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 갈긴다든지 물론 그는 겁에 질린 채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어째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감정이 조용히 일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의 저 모습, 어쩐지 굉장히 매혹적이야. 이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틈틈이 동물을 해보해 오던 중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우리 인류의 시작이었던 것, 살의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코드를 우연치 않게 찾아냈을 뿐, 그 수준은 단순히 죽은 생물체에 대한 탐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 7월경 17살이었던 그는 지역 내의 한 여성과 첫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신부는 자산가 집안의 딸이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엔 그가 제법 핸섬하고 언변 또한 출중하며 무엇보다도 두뇌가 명석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덕택에 그는 아내 집안의 재력에 기대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고 23살 무렵엔 미시간 의과대학을 무탈하게 졸업했습니다. 해부가 유일한 취미였던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되고 의대 실험실에서 시신을 훔쳐다가 보험 사기극을 벌이며 엄청난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시체 확보에 점점 한계가 오자 그는 그 보험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당시 아내와 자식을 버린 뒤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그가 1886년경 공식적으로 시카고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어디서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시카고의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자신의 이름을 헨리 하워드 홈스로 위장했다는 것뿐이었죠.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짧게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 그가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한 소년이 약을 복용하고서 사망했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86년 8월 그는 시카고 내에 있는 한 약국에 취직합니다. 바로 노부부가 운영하던 이 약국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후 성실한 직원으로 위장해 신뢰를 쌓아오던 그는 노부부 중에 남편이 병사하자 홀로 남은 부인에게 약국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허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는 약속 인수 후 대출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그를 고소한 부인은 신기하게도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며 그렇게 그는 해당 약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국 건너편 공터를 사들인 후 그곳에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호텔을 지을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기꾼 기질을 발휘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시공을 맡긴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그 업체가 질려서 떠나버리면 또 다른 업체에게 반복해서 시공을 이어 맡기는 식이었던 사기였죠. 여기에 추가로 설계도 또한 업체들에게 부분적으로 제공하며 시공업자에게도 호텔 전체 구조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 3층짜리의 관광 호텔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 호텔이 바로 홈즈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뜬금없이 이 호텔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893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될 시카고 세계 박람회를 맞아 관광객을 유치하려던 속셈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위치는 세계 박람회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지어졌죠. 그 당시 세계 박람회는 개최지에 국제 박람회 기구 기반의 다국적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순수한 관광객 유치의 의도뿐이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홈즈성에 숙박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살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부수적으로 강도질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호텔 곳곳에 비밀 통로와 함정들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함정은 가스 살포실, 교수형실, 낭떠러지실, 시신 처리를 위한 소각실 및 황산실, 지하 고문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00여 개가 넘는 방들의 비밀 통로와 가짜 벽돌로 연결되어 있으며 환기구와 함정 문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방은 성면으로 채워 방음 장치를 해두었고 문엔 구멍을 뚫어 그가 엿볼 수 있게 만든 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가스 살포실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방에서 어떤 방이든 독가스를 채우도록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는 낙하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실에는 그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는 해부용 탁자와 수술 도구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아궁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인을 위한 죽음의 호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로 멀리서 관광을 온 부유한 금발 여성들 및 자신의 고용 비서들을 타깃으로 삼아 끊임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밀실로 은밀히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했고 후엔 가스실에서 살해해 일부의 시체는 해부형 시체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병원이나 지역의 의과대학에 해고를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괜찮은 해부 표본들을 얻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고마워했다고 하네요. 그런 그의 악행은 무려 3년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의 살인 행각이 밝혀진 것은 1894년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며 체포되었는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호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어째서인지 호텔 직원들에게 상부층 접근을 제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 달에 걸쳐 집중 수색을 했고 상부층에서 시작되는 비밀 통로에서부터 이 살인 호텔의 경악스러운 일면을 모두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발견한 피해자들의 유골 및 유품들을 통해서 그가 최소한 9명에서 27명, 최대 200명 이상을 살해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재판대에선 그는 27명을 살해했노라고 자백했으며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며 뛰어난 화술을 뽐냈다고도 전해집니다. 물론 그는 1896년 5월 7일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과정 또한 어려웠습니다. 교수형 당시 교수대 불량으로 인해 목줄이 헐거워져 15분 동안 경련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쇄살인마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 범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살인마였던 남자. 그는 바로 헨리 하워드 홈스라고 알려진 이름인데요. 사실 그의 이름 역시도 본명은 허먼 웹스터 머젯이었다고 합니다.